네, 안녕하세요. 베이지안 디시전 시어리 그 두 번째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초적인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이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어, 분류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베이지안 분류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것을 일반화시킨 discriminant function, 예, 분별 함수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베이지란 학자가 만든 그 베이지 시어럼을 기초로 해서 뭔가 클래시파이 한다, 즉 분류한다. 그 분류하는 어떤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 분류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분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스스로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시킨다 그러는데, 자,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혹은 트레이닝 셋, 훈련 집합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셋이에요. 이게 지금 트레이닝 셋인데, 어떤 관측치가 x of 1이라는 벡터네요. 저 벡터가 있을 때 그때의 이놈의 결과 그 타겟 클래스 값은, 자, 클래스 대신에 t라고 써서 타겟이라고 썼습니다. t sub 1이고 두 번째 벡터는 t sub 2였고 n번째 벡터는 t sub n이었다. 이런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x라는 놈은, 자, 지금 여기 xi라고 적어야겠네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지금 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스몰 i의 1과 스몰 i의 2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람인데, 사람은 키의 정보가 있고 몸무게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몸무게. 자, 이때 이 t sub i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i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i번째 사람이라고 적을게요. i번째 사람의 키, i번째 사람의 몸무게. 자, 근데 그 i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 sub i가 남자이라는 값이 가질 수도 있고 t sub i가 여자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캐피탈 N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남자, 여자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벡터 x of i를 the feature vector, the 특징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때 t는 저는 방금 남자, 여자 두 개가 있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적으면 1에서부터 m까지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1부터 오메가 m까지 있다. 자, 요것은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부류를 나타내는 뭐 표지라고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적었네요. 자, 클래스를 다른 것을 나타낸다. 아까 제가 남자, 여자 구분할 때는 자, 이 m이 2인 경우죠. 남자 아니면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필기 숫자, 그리고 손으로 근 숫자를 이게 무슨 숫자를 적은 것인지 알아맞히는 분류기를 자주 얘기했는데, 자, 사람들이 한 40명의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40개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쓴 숫자도 있고 이렇게 쓴 글자도 있고 이렇게 쓴 글자도 있고 또 7을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9라고 썼다가 또 2를 이렇게 2라고 썼다가 뭐 이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한 40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 하나하나를 이제 퓨처로 어떤 방식으로건 한 바꾼다. 나중에 뭐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꿨다 칩시다. 그래서 만약에 베리어블이 두 개인 이런 형태로 바꿨다 치자. 자,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small x1이고 이게 small x2가 되겠네요. 그래서 small x1, small x2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이 첫 번째 글씨는 알고 봤더니 숫자 0을 적은 거야. 0을 적었으면 이제 오메가 1이라고 부르자.
숫자 1을 적었으면 오메가 2라 부르자. 만약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0개의 숫자가 점이 여기 40개가 찍히는 거예요. 이 그림상에. 그 숫자를 점을 찍어 놓고 과연 무슨 숫자였는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6이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모여 있네요. 반면에 뭐 4라는 숫자는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흩어지면 이 x1과 x2가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새로운 저 x 41번째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숫자가 나오고 무슨 숫자가 나왔다 이거지. 그럼 여기 점이 딱 찍힐 텐데 이 점을 보고 이 숫자가 이 t 값이 무엇일까? t41은 무엇일까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좀 그런 걸 알아맞히기 힘든 지금 결과물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x1과 x2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x1과 x2를 어떻게 적절하게 찾을 거냐 이런 고민도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미니멈 에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최소 오류 베이지안 분류기인데요. 즉 주어진 벡터 x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제 이 부류로 클래스로 이제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뭐 부류가 두 개밖에 없으면 좀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즉 x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오메가 서브 1에서 나올 확률이 x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오메가 서브 2에서 나올 확률보다 크다면 우리는 또 오메가 1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 작다면 오메가 2로 분류하라. 이게 기본적인 거죠. 지금 제가 썼던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probability x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1이냐 아니냐 뭐 오메가 서브 i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posterior probability입니다. 그죠? x를 보고 오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posterior probability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이때 probability 만약에 오메가 서브 i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은 뭐죠? 이걸 뭐라 불렀죠? 이거 likelihood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이게 오메가 서브 i가 나올 확률은 뭐죠?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오메가에 대한 정보니까 요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것을 우리가 prior probability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죠? 제가 앞선 수업에서는 이 오메가 대신에 y라고 적었던 것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 그죠? y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오메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는 지금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미리 적어보면 이런 거죠. 뭐였습니까? 이 오메가, 제가 오메가만 적을게요. 오메가 given x는 정의 자체가 probability x 분의 probability 오메가가 일어나고 x가 일어나는 joint probability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를 다시 뜯어 고칠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고 한번 보세요. x given 오메가 times probability 오메가. 예, 이러한 conditional probability 곱하기 그 다음에 probability 오메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개념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첫 번째 얘가 바로 얘죠. 즉 likelihood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세 개를 끊는 이게 지금 여기 prior probability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것들이 여기 분자로 다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posterior probability, 즉 사후 확률을 사전 확률과 우도, 즉 prior probability와 likelihood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제가 방금 적었던 이 값은 요것이고 요것은 요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사실 이 분모는 제가 아무런 언급을 이전에 안 했죠. 자,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 기본 준비물이었는데 요거는 몰라도 돼요. 왜냐? 이게 오메가 1이건 오메가 2건 오메가 3건 이 밑에 있는 분모에 대한 확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 1일 확률도 이 분모가 들어있고 오메가 이 posterior probability에서 이 i 대신에 1이 각은 2가 각은 3이 각은 이 분모는 늘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posterior probability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도하고 사전 확률, 즉 이거하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만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 한번 계산하는 거 어때요? 자, 요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내가 지금 총 n, 캐피탈 N개가 있는데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오메가 서브 i에 해당하는 그러한 타겟 클래스 값, 즉 t 값을 가졌던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prior probability로 적합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확률은 저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일종의 샘플을 뽑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생기면 사실 통계학의 이론에 이 캐피탈 N이 아주 커지면요, 이것이 실제 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prior probability와 비슷해져요.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반면에 likelihood, 우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 오메가 서브 i에 해당하는 그 샘플들을 n 서브 i개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를 구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특히나 어떤 클래스를 하나 딱 정해놓고, 즉 오메가 서브 i라는 것을 정해놓고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를 구하기 때문에 클래스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음에 공부할 챕터 3에서 주요 주제인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미니멈 에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이 에러 말고 자,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에러냐 리스크냐 요 지금 구분을 이제 할 겁니다. 자, 먼저 에러부터 보도록 하죠. 자, 결정 규칙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 값이 요 값보다 크면 여기 있는 앞에 1로 돼 있으니까 1이라고 분류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아까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robability, 자, x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자, 뭐 x 벡터라고 씁시다. 그때 오메가 서브 예를 들어 1이 probability 오메가 서브 2 given x 라는 벡터, 이러면 if 그러면 then 오메가 서브 1이라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요러면 요렇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아까 앞서 봤던 요 예를 들어서 요 값을 요렇게 지금 바꿔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요 값을 이제 분모와 분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는 다 오메가 서브 i 값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 값을, 즉 posterior probability, 얘는 이제 posterior probability의 값이고요. 얘는 likelihood와 곱하기 그 다음 두 번째 prior probability를 두 개 곱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바꿔서 써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prior probability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구하기가 쉽고 likelihood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룰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경우로 위에 있는 수학식을 해석을 하면, 만약에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가 0.5다. 그 얘기는 probability of 오메가
1이나 probability 오메가 2가 같다란 얘기인데, 그럼 같다란 얘기는 0.5란 얘기네. 둘밖에 없으니까 각각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요럴 때는 뭐 다 같은 값이니까 likelihood만 가지고 즉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rior probability가 아주 극단적으로 크면, 이게 극단적으로 크면 아마 이게 아주 prior probability가 우리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전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우리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이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오류의 확률은 어떻습니까? 자, 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이제 x인데요. x 값을 보고 지금 어떤 클래스를 알아맞추려고 합니다. 오메가 1이냐 오메가 2냐. 자, 그때 자, 요 왼쪽에 보이는 요 그래프가 likelihood네요. 오메가 서브 1이 있을 때 x가 나올 확률이고요. 얘는 오메가 2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x만 보고 이걸 가지고, 자, x만 보고 이걸 가지고 오메가 1이냐 오메가 2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어느 t 값이라는 기준을 이제 정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오메가 서브 1일 때 x가 나타날 확률이 이쪽이 왼쪽이 크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reason of 1. 자, 오메가 1이라고 판단을 할 reason이고요. 요 영역은 오메가 서브 2라고 판단할 reason이라는 거예요. 자,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내가 x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x가 뭐 이런 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런 데 뚝 떨어졌다. 그럼 오메가 2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reason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면적, 지금 제가 확률 색깔칠하는 거. 요쪽 만약에 여기 떨어졌으면 제가 reason 1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점을 지금 찍는 저기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좀 지우고요. 요거하고 요걸 지우고 x가 내 손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저기 동그라미 점이 찍혔다. 그럼 저는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겠죠? 근데 사실은 오메가 2일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률 분포의 아래 영역은 한마디로 사실은 오메가 2인데 내가 오메가 1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네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요쪽도 그렇죠. 요것도 오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류의 크기는 어떤가요? 지금 좀 먼저 왼쪽에 제가 요렇게 나타난 요 영역과 요렇게 나타난 요 그림상의 요 영역이 바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요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그 영역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이제 L인데 여기 앞에 2분의 1이라 나눠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 1일 수도 있고 오메가 2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죠.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오류를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요 실제 사실이 오메가 1일 수도 있고 실제 사실이 오메가 2일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오류의 절반만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이지안 분류기를 사용하면 저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저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오류예요. 즉 t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정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오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t를 옮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t를 이쪽으로 아까는 제가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여기였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겼어요. 그럼 여기서 요까지가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는 리즌이고 여기서 요까지가 오메가 2라고 판단하는 리즌이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오류를 범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요만큼 늘어나네요. 요만큼 이렇게 늘어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 t를 가장 최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지금 이 그림상에 나타난 것처럼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요 이제 높이가 같은 요 접점이 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경계를 정해야. 자, 이번에는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류가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좋은 클래시파이어인지를 그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즉 오메가 1인데 오메가 2로 잘못한다든지 오메가 2인데 오메가 1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그냥 우리는 같다라고 보고 그 에러를 그냥 측정을 한 건데, 만약에 오메가 1이 암이고 암 환자고 오메가 2가 정상인이다. 자, 그러면 오메가 1인 사람을 오메가 2라고 하는 오류하고 오메가 2인 사람을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는 오류가 그 크기가 같을까요? 그 위험성이 같나요? 잘못 판단한다는 것은 같지만 리스크,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정상인을 암 환자로 잘못 판단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암 환자를 정상인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치료약을 주지 않아서 나중에 그 환자가 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위험도가 틀립니다. 오메가 1을 오메가 2로. 자, 오메가 1은 1인데 사실은 팩트가 오메가 1인데 디시전이 오메가 2로 판단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오메가 2인데 이것을 오메가 1이라고 판단하는 이 두 경우는 위험이 달라요. 리스크가 다릅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을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을 해서 사과를 실어서 주는데 보낼 텐데 우리가 좋은 상품, 즉 상품을 하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과 하품을 상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도가 다르죠. 하품을 상품으로 잘못 알고 박스에 넣어서 고객에게 보냈다가는 우리 회사가 진짜 나중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고객에게 보낼 사과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하품은 따로 치워 놓을 텐데, 상품을 하품으로 치워 놓는 거는 나중에 찾아서 다시 우리가 이용하면 되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품을 상품으로 잘못 분류해서 박스에 넣어서 고객에게 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처럼 위험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로스 매트릭스, 위험 함수, 손실 행렬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자, 요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요때 요 행에 대한 구분이 여기 이제 1과 2, 여기 1과 2의 구분이라고 한다면, 자, 요쪽이 이제 팩트가 되는 거고요. 저 위쪽이 이제 decis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ecision. 즉 C sub 11, C sub 12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죠. 이때 C sub ij는 오메가 sub i를 오메가 sub j로 잘 분류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자, 이렇게 로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아직 위험이 아닙니다. 위험은 따로 계산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C sub ij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메가 i를 오메가 j로 잘못 분류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i인데 분류의 결과가 제가 j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 위험 베이지안 분류기,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Q가 Q sub i가 바로 risk of decision I, 이렇게 표현해 보죠. I라고 잘못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이 Q sub i가. 그래서 만약에 Q sub 2가 Q sub 1보다 작으면 오메가 1으로 해야죠. 자, 이게 위험이 작으니까 오메가 sub 1이라고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험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밑에 있는 것처럼 계산되죠. 자, 보세요. 이게 C sub 11이 뭐죠? 1을 1이라고 판단하고 얘는 2를 1이라고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1이라고 판단하는 지금 로스인데,
앞에 있는 1이라는 것은 실제 확률이 1일 확률을 지금 1일 확률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x를 봤더니 1일 확률이다. 이걸 지금 원래는 posterior probability를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likelihood 곱하기 prior probability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것은 posterior probability에서 오메가 2일 확률, 2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1을 1일로, 2를 1로 잘못 판단하는 로스 값에다가 각각의 1일 확률, 2일 확률을 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1이라는 판단을 했을 때의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뒤에 밑에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말을 조금 다시 표현하면, 자, 우리가 likelihood ratio decision rule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즉, 요러면 요렇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t 값은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별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위에서 아까 q sub 2가 q sub 1이면 then 오메가 1이라고 분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오메가 이 q sub 2를 밑에 있는 수학식을 쭉 적어 보세요. 여기 지금 수학식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적어요. 그럼 작다. 오른쪽은 위에 있는 수학식을 여기다 쭉 적어요. 그래 놓고 나면 공통된 저 likelihood와 우도로 표현된 것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리하면 probability x given 오메가 1 나누기 probability x given 오메가 2 크다 뭐 c 21 minus c 22 probability 오메가 2.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트는 x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건 상수란 얘기예요. 상수. x가 뭐가 나온 건 상관없이 요거는 이제 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 constant value로. 그래서 어느 constant value t 값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것도 일종의 likelihood죠. 밑에 있는 것도 일종의 likelihood죠. 그래서 likelihood의 ratio, 비율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kelihood가 어떤 상수법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오메가 1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1으로 분류하겠다. 작으면 오메가 2라고 분류하겠죠. 자, 이런 likelihood ratio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구나. 자, 이 원리가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할 때 likelihood ratio test 뭐 이런 통계적인 용어를 볼 텐데 그때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likelihood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용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요, 지금 이 로스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아까 우리가 이 로스라는 로스 매트릭스를 C11, C12, C21, C22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이게 로스인데요. 자, 손실이라는 건데, 사실 근데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보통 0이라고 놓겠죠. 이거 다 0이라고 놓는 거예요. 1을 1로 제대로 판단했는데 무슨 로스가 있겠어요? 자, 그럼 대부분 다 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C sub 1, 2와 C sub 2, 1이에요. 1을 1로 잘못 판단하고 2를 1로 잘못 판단했을 때. 자, 그럼 아까 여기 원래 이제 기준값이 여기 있는 건데 만약에 1을 2로, 2를 1로 잘못 판단하는 로스가 같다면 이거는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와 똑같죠. 그래서 경계선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을 2로 잘못 판단하는 것의 로스가 2를 1로 잘못 판단하는 것의 로스보다 크다. 그럼 1을 2로 잘못 판단하는 로스가 크니까 웬만하면 1이라고 판단하겠네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아까는 요만큼인데 이게 더 넓어졌죠. 반대로
1을 2라고 판단하는 것의 로스가 작으면 웬만하면 2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라고 판단하는 영역이 넓어진 거야. 이 reason R sub 2라는 reason이 넓어지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오메가 1, 오메가 2 두 가지인 경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m개라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m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m 부류, m개의 클래스가 있는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분류기를 한번 적어보죠. 여기는 위험인데요. 오류, 에라,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으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x가 주어졌을 때 사후 확률이죠. posterior probability. 이게 원래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서브 i가 들어있네요. 자, 그것이 가장 크게 만드는 argument i를 찾아라. 그 i를 찾은 게 이제 k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k로 분류하라.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m개 있으면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것을 likelihood와 prior로 이제 곱해서 나타내면 위에 있는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요러한 요것을 maximize하는 그러한 argument i, 즉 그러한 i를 찾아서 k라 보내면 자, 오메가 k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한 분류기는요. 미니마이즈 해라.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해라. i라고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 그 i라고 판단했을 때의 리스크는 아까 앞에서 본 것의 확장형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J인데 I라고 잘못 판단했다의 로스고, 그럼 J1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J1 확률, 즉 posterior probability를 likelihood와 prior probability로 곱해서 나타낸 거고요. I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수학적으로. 점점 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지금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들 하나의 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하나의 어떤 틀. 자, 그것을 우리가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분류기를 이 discriminant function으로 다시 작성하면 자, 이런 얘기네요. 어떤 g라고 하는 g sub i of x, x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그리고 그 값을 가장 최대화하는 i를 찾아서 그 오메가 서브 k, i를 찾아서 k라고 부르고 그때 오메가 서브 k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 g 서브 i라는 것은 우리가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분류기고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분류기인데, 에라가 작으면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분류기는 아까 요러한 likelihood와 prior probability를 곱한 것이 이게 posterior probability가 제일 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max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risk는 자, 요게 risk였어요. 요게 risk인데 이건 minimize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max라고 위에 썼기 때문에 그 minimize 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역수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하나의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특징 벡터 x가 스몰 x1부터 스몰 xp까지 p 차원의 이런 벡터인데, 여기 d라고 합시다. d 차원의 벡터면 이 특징 벡터, 이게 하나의 특징 벡터예요. 그게 딱 들어가면, 그죠? 오메가 1일, 그러니까 이 오메가 1이냐 오메가 2냐 이런 걸 가리는 건데요. 그래서 g sub i의 x, g sub 2의 x, g sub m의 x, m 부류의 어떤 함수 값을 다 계산해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i를 찾아서 이거를 이제 k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메가 k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화살표로 이제 일반적인 틀을 좀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수도 코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수도 코드.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부류가 저 클래스가 1에서 m까지입니다. 그래서 for문을 돌려서 1에서 m까지 돌리고 만약에 내가 미니멈 에라 클래시파이어를 하고 싶으면 요렇게 G 함수를 결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하고 싶으면 G를 요렇게 이제 아까 위에 보셨던 그 수학식으로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이 G sub i를 계산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아서 그것의 첨자를 K라고 부르면 이제 나중에 오메가 K를 return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는 하나의 틀로 이제 바꾸면 좋은 점은 그래요. 하나의 틀로 바꿔서 이제 편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형태를 또 뜯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뜯어 고치냐면 F라고 하는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F고 이게 무슨 뭐 X다. X가 증가하면 F가 무조건 증가하는.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는 X가 증가하면 무조건 Y가 F 값이 증가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monotonically 단조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핵심인데, 자, 이거 같은 뜻이 뭐죠? probability 지금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요거예요. X를 보고 오메가를 판단하는 거죠. X를 보고 오메가를 판단하는 그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를 likelihood와 prior probability로 나타냈는데, 자, 요걸 다이렉트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위에 걸로 지금 계산하자는 거였죠. 이걸 직접 사용해도 되고, 그것을 이 f라는 함수 안에 넣어가지고 f of 우리 이 궁극적으로 posterior probability 값 구하고 싶은 것을 g라고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예요.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주로 이 f라는 함수로 로그 함수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놨네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로그 함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로그 함수 여기다가 10을 적고 여기다가 100을 적으면 얘는 이제 2죠. 10의 2승이 100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0이 들어가면 이게 100이 아니고 1000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건데 왜 하필 이런 걸 사용하느냐? 이렇게 하면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그 x 곱하기 y는요. 이게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바꿔줄 수 있어서 곱하기로 된 형태를 즉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식 전개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값의 규모가 커져서 생기는 수치 오류에 둔감하다. 1000, 100, 1000 이런 거 넣는 것보다 2, 3 넣는 것이 오히려 자, 여기까지가 아주 이론적인 discriminant function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두 종류 미니멈 에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미니멈 리스크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것을 하나의 틀로 묶어 놓은 discriminant functio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러한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